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더치브로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네, 오늘은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서도 시작 부분에 CEO 크리슨 베런이 직접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에만 딱 집중해 볼 겁니다. CFO의 세부 재무 설명이나 Q&A는 일단 제외하고요. 맞습니다. CEO가 딱 처음에 제시한 큰 그림, 회사의 현재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한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CEO가 강조한 3분기 실적 숫자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매출이 전년 대비 25% 늘었다고 했죠? 네, 25% 성장이고요. 시스템 전체 동일 매장 매출은 5.7% 증가했고 특히 회사 직영 매장만 보면 7.4%로 더 높아요. 와, 7.4%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CEO가 강조했어요. 바로 거래 건수입니다. 아, 거래 건수요? 얼마나 늘었는데요? 시스템 전체로는 4.7%, 그리고 회사 직영점은 6.8% 증가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벌써 5분기 연속으로 거래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5분기 연속이요? 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올려서 매출 오르는 건 봤어도 실제 방문객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건 진짜 대단한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CEO가 더치브로스를 현재 환경에서 뚜렷한 예외다, 혹은 뭐랄까 독보적인 영역에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하. 네, 단순히 가격 효과가 아니라 진짜로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 이건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적인 성장세다 이런 거나요. 또 다른 지표는 없었나요? 뭐 예를 들면 매장당 매출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언급했습니다. 매장당 평균 매출, AUV라고 하죠.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특히 중서부나 남동부 같이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도 초기 반응이 아주 좋고 AUV가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더치브로스 브랜드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럼 미래 계획, 그 성장 계획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매장 확장을 엄청나게 한다면서요? 네, 올해만 해도 6개 주에 새로 진출해서 벌써 24개 주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요. 내년 계획은 더 공격적이더라고요. 2026년에는 약 175개의 새 매장을 열 계획이래요. 175개면 거의 이틀에 하나씩 여는 속도인데요. 그렇죠. 이게 2029년까지 4,000개 매장이라는 장기 목표를 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냥 목표만 높은 게 아니라 CEO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준비라면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인력, 도구나 프로세스, 시장 진출 계획 이런 것들에 계속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30개 넘는 잠재 부지를 승인했다. 그래서 신규 매장 파이프라인이 아주 탄탄하다. 이런 근거도 제시했거든요. 아, 단순히 매장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을 갖췄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내부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이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올릴 수 있었다고 하고요. 실적 좋고 미래 계획도 자신 있고 그런데 더치브로스 하면 사실 그 특유의 문화,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CEO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했죠. 네,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CEO는 더치브로스의 핵심 경쟁력이자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게 바로 이 문화와 브로이스타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문화와 브로이스타는 우리 브랜드의 심장이다. 절대 복제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심지어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 방식,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건가요? 고객이 드라이브 스루에 딱 들어섰을 때 느끼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긍정적인 기운, 직원들의 진심 어린 태도, 뭔가 소속감 같은 거, 이런 걸 핵심 경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회사의 미션이나 핵심 가치도 소개했는데요. 재미있고 경이로우며 음료 한 잔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요. 브로이스타들이 단순히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하루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문화적인 거 말고 운영 방식 자체의 특징도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목적 기반 드라이브스루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속도, 품질, 서비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춘 모델이라는 거예요. 속도, 품질, 서비스.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서 차별점이 나오는 게 바로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음료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무한 조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요. 아, 맞아요. 메뉴가 엄청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메뉴가 많은 게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아주 강한 감성적인 연결을 만든다. 이게 핵심 전략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흥미롭네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드라이브스루에서 그 복잡한 커스터마이징이랑 직원과의 친근한 소통까지 다 잡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거요? 아니, 그렇게 사람 손 많이 가고 상호작용 중요하고 문화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1년에 175개씩 매장을 늘릴 수가 있죠? 빨라지면 그런 문화가 좀 희석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CEO도 그 점을 알고 있었고 그 해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이요? 네, 신입 브리스타가 들어오면 음료 만드는 기술부터 배우는 게 아니래요. 그 전에 먼저 더치브로스만의 문화, 고객과 소통하는 법, 서비스 마인드, 그 특유의 에너지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기술은 그 다음 문제다, 이런 거죠. 오,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기차고 재미있는 매장 분위기가 직원들 경험을 좋게 만들고 그게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네, QSR 드라이브스루 보고서 같은 데서 주문 정확도나 만족도 1위했다. 아니면 포브스 고객 서비스 리스트에서도 1위했다. 이런 외부 평가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통한다는 거죠. 그럼 그 문화가 새 매장, 특히 완전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 잘 전달이 될까요? 교육만으로 될까 싶은데.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시스템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운영자 파이프라인입니다. 운영자 파이프라인요? 네, 이게 뭐냐면 현재 회사 내에 평균 7.5년 정도 근무한 예비 매장 운영자가 475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더치브로스 문화가 몸에 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래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규 매장이나 신규 지역의 운영자로 나가면 단순히 매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더치브로스 문화를 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경험 많은 내부 인력이 직접 확장을 이끌면서 문화를 유지시킨다. 이런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빠른 확장 속도에서도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핵심 근거인 셈이죠. 아하,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사람을 통해 문화를 이식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성장 전략들, CEO가 꼽은 핵심 이니셔티브들로 넘어가 볼까요?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푸드 프로그램이었어요. 원래 음료 중심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거리를 판다는 거죠. 아침 시간대를 노린다고 했죠. 네, 특히 아침 트래픽을 잡아서 고객들에게 좀 더 완전한 경험을 주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막 확대하고 있는 단계인데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60개 매장까지 늘렸다고 해요. 반응은 어떤가요? 푸드를 팔면 음료가 덜 팔리거나 하진 않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푸드를 도입한 매장에서 객단가도 오르고 거래 건수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 시너지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잠식 효과가 아니라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 말까지는 일부 공간 안 나오는 매장 빼고는 거의 모든 매장에 다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새로 짓는 매장은 아예 처음부터 푸드가 가능하게 설계한대요. 상당히 진심이네요, 푸드에. 네, 고객이나 직원들 피드백도 아주 좋고 운영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아침 시간대 원스톱 쇼핑, 이걸 확실히 노리는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 핵심 전략은 뭐였죠? 두 번째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영역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건데요. 특히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빨리 올리려고 유료 광고를 좀 강화했는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광고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늘었다 이 말인가요? 네, 그게 직접적으로 거래 건수 증가 모멘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CEO가 아직도 브랜드 인지도 올릴 여지가 엄청 많다.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디지털을 통해서 더 성장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디지털 전략이 단순히 광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있죠? 유료 광고로 일단 사람들을 끌어오면 그 다음에는 더치 리워즈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고객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거요? 네.
실제로 전체 거래의 72%가 이 리워드 회원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대요. 작년보다 5%포인트나 늘어난 수치고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그 리워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데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모바일 주문 기능이라고 합니다. 앱으로 미리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리워드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하. 모바일 주문 비중이 전체의 13% 정도인데 신규 시장에서는 거의 2배, 25% 이상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 리워드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쿠폰만 뿌리는 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룹별로 맞춤형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점점 더 정교해지는군요. 광고로 유인하고 모바일 주문으로 리워드 가입시키고 맞춤 혜택으로 계속 붙잡고 이런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뭐였죠? 세 번째는 혁신, 특히 음료 혁신입니다. 이건 1992년 창립 때부터 더치브롯의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워낙 메뉴가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3분기에 나왔던 신메뉴들, 블루라군이나 머드 슬라이드 모카 같은 거, 그리고 가을 한정 메뉴로 나왔던 카라멜 펌킨 브룰레 같은 게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혁신이 꼭 신메뉴만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CEO는 혁신이 단순히 새로운 맛을 내는 걸 넘어서 고객이 매분 방문할 때 느끼는 그 경험, 직원과의 연결, 매장의 에너지 자체가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경험, 연결, 에너지. 네, 아까 말한 한정판 메뉴, LTO 같은 것들이 바로 고객에게 뭔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주고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음료 말고도 펌보이랑 협업한 튜브나 강아지의 날 기념 반다나, 컵홀더 코스터 같은 상품들, 이런 것도 다 브랜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혁신 활동으로 포함시키더라고요. 제품, 서비스, 경험 전반에 걸친 혁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제 발표 마무리 부분으로 가볼까요? 어떤 점들을 강조했나요? 어떻게 커왔는지를 다시 한번 숫자로 보여줬어요. IPO 할 때가 500호점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올해 1000호점을 넘었고 이제 2029년 4000호점을 향해 간다. 이 성장 속도를 강조했죠. 네,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최고 수준의 AUV나 계속 개선되고 있는 조정 EPD, ITA 같은 재무지표들이 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한 건 없었나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엄청난 성장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강조했어요. 특히 대규모 확장의 경험 많은 경영진이 있고 또 데이터 분석이나 효율적인 시스템에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돈 빌리지 않고 자체 현금으로 규율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자립성장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심되는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행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더치브러스 CEO의 발언을 쭉 살펴봤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째, 실적이 아주 좋다. 특히 실제 고객 방문을 나타내는 거래 건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거였고요. 네. 둘째는 4,000개 매장이라는 목표를 향한 확장 계획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셋째는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복제 불가능한 문화와 브로이스타가 있고 이걸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확장,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푸드, 디지털,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성장 엔진들이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CEO는 더치브로스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와 똑똑한 성장 전략,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5분기 연속 거래량 증가는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예요. 가격 인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확실히 CEO의 발표는 더치브로스의 성공 스토리를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더치브로스가 정말 2029년에 4,000개 매장을 가진 거대 기업이 된다면 그때도 지금 CEO가 그토록 강조하는 그 더치브로스만의 특별함, 그 독특한 문화, 직원과 고객 사이의 진한 연결, 이게 과연 그 넓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이는 성장 뒤에 숨어있는 이 문화의 확장성, 어쩌면 이게 앞으로 더치브로스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